언니네 부부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고 좋은가요? 왜 아니요. 이거였냐면요. 둘을 집어넣으면요. 짜증과 화와 너무나도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꼴보기 싫을 만큼의 둘 사이가 그다지 좋을 수가 없는 부부 사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사셨어? 그 말은 즉 뭐냐면 네. 엄마는 누구의 덕이 없이 엄마 혼자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계세요. 신랑이 있더라도 신랑의 덕을 보고선 살으라는 사주가 아니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로 인해서 덕을 가지고 살으라는 사주가 아니고,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 덕을 가지고 살으라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친구들이 있어도 고아 아닌 고아처럼 내가 혼자 동떨어져서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그만큼 외로운 사주예요. 외로운 사주고 나 혼자 눈물을 흘리고 살으라는 사주야.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았으련만 닦아주지를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 있더라도 신랑은 바깥에서 내가 많이 사랑을 받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고, 집안에서는 그 바깥에서 열정을 쏟은 거를 집안에서는 그 열정이 식기 때문에 집안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부 사이의 삶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어야 돼요.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주변에 도움도 많이 받고. 왜 그러냐면 엄마 사주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덕을 보고 살으려면 그만큼 엄마가 노력을 하고 사셨을 거예요. 노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덕을 받았겠지. 엄마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밥그릇을 갖다가 넘겨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디를 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업종을 딴 거를 바꿔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요번 달 그 무렵에 올 운을 따져보면 언니가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업종을 바꾸려고 누군가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니,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애 학교 근처에 저희 집이거든요. 고등학교 이번에 올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건 애가 조금 머뭇거려 싫다 그래갖고 하고,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간뒀어요. 작년 12월 달 1월 달부터요. 지금 실업금을 받고 있는데 그 직장을 이제 간간히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아파갖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달부터 지금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는 기술로 가지고 풀어먹고 사셨어야 돼요. 내 손끝에서 기술로 갖다가 풀어먹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고, 언니 사주 자체는 내가 집안에서 논다고 한들, 휴직을 갖고 있는다고 한들, 언니는 집에서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내 집에 소모할 만큼의 여유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언니는 또다시 내가 바깥 생활을 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자 하면, 언니네 부부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고 좋은가요? 왜 이거였냐면요. 둘을 집어넣으면요. 짜증과 화와 너무나도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꼴보기 싫을 만큼의 둘 사이가 그다지 좋을 수가 없는 부부 사이거든요. 한 명은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고, 한 명은 집안에 있어야 되고, 이분이 나가면 이분이 들어와야 되고, 그만큼의 언니는 신랑을 등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랑을 데리고 살더라도 내가 분명히 신랑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난폭하든가 언어폭력을 쓰든가 아니면 내가 몸으로 폭력을 쓰든가 그만큼의 성격 자체가 난폭해요. 난폭해서 언니가 신랑 눈치를 보고 사는 거야? 자식 눈치를 보고 사는 거야? 도대체가 왜 이렇게 언니는 눈치를 보고 살아?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아무리 바깥에서 활발을 치고 산다고 한들 집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안에서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고 살으라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들 눈치요. 아들 눈치를 보고 사세요? 네. 아들이 몇 살이에요? 고1요. 고1? 네,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저 사실은 제 신랑보다 아들이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이 아이가요, 작년부터 내가 마음을 못 잡고 살으라는 그 시기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의 끈이 끊겼어야 돼요. 펜을 잡고 있는 시기가 분명히 끊겨서 이 아이가 학과가 됐던 학업이 됐던 그 부분에서 언니의 근심 걱정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이 아이 학교 생활 괜찮아요? 분명히 네. 괜찮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아이가 집어넣자면, 이 아이를 집어넣으면요, 엄마 너무 울고 싶어. 울고 싶다라는 거는 언니는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이 괜찮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집어넣으면 무당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재미가 없다고. 학교 생활이, 학교라는 걸 재미를 못 느낀다고요.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아니, 얘는 학교 생활은 잘해요. 그래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엄청 이쁨 받고 학교에서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지금도 한국사 자격증 이것까지 땄거든요. 욕심이 엄청 많은 애거든요. 근데 엄마 말이 맞겠지. 엄마 말이 맞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작년부터 학업이라는 게 내가 운기가 서서히 주저앉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당연히 다니죠. 학교는 다니는데 학교라는 재미를 못 느낀다고요. 애들이라는 재미를 못 느낀다고요. 재미를 못 느끼다 보니 이 아이는 바깥에서 놀다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엄마한테는 분명히 반란이라는 게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막 그렇게 노는 애는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선생님들이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예요. 이제 선생님이 하라면 하란 대로 하고 반항 안 하고 이렇게 공부를 꽤 했었는데, 얘가 선생님 말처럼 작년부터 얘가 조금 소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홀하게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올해부터 얘가 마음을 조금 다져가지고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도 뭐 하면은 대표로 나와서 하려고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얘가 그렇게 막 정이 떨어지고 이러진 않고 나름대로는 지가 뭐든지 하려고 파고 들어갔고, 뭐 학교에서 뭐 교육청에서 뭐 뽑고 하면은 제가 거기 해갖고 이번에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엄마 말대로 따지면 이 아이 걱정이 없는데 왜 이 아이 점을 왜 보러 온 거야? 아니, 그런 걱정이 아니라 얘가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항심도 없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잘하는데, 이제 집에 와서 얘가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요. 내가 엄마 지금 말을 하잖아. 엄마가 봤을 때는 아이가 걱정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작년부터 운이, 내가 운기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학교에 적응이 엄마 말대로 잘하겠지. 잘하는데 내가 점을 봤을 때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재미를 못 느끼고 학업에 펜의 운기가 끊겼다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중이라는 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집안에 가서 이 아이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들어오잖아. 근데 엄마 말 들어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무당집에 왜 점을 왜 보러 왔냐고. 지금 엄마가 나한테 말하는 앞뒷말이 안 맞잖아. 앞뒷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엄마 말이 뭔 말인지는 알아. 엄마가 지금까지 아이를 봤을 때는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도 뭐 자격증이고 뭐고 잘 따놓는다고 말을 한 건 알아. 하지만 무당의 점을 봤을 때는 이 아이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을 엄마는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시기를 못 잡으면 이 아이는 분명히 엄마한테 근심 걱정에 아이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학업에 문제점이 들어오는 아이라고. 엄마가 기대치가 지금 이만큼 부풀어 올라와 있잖아, 아이에 대해서.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운이 딱 주저앉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았고, 그리고 학업에 대한 그 퍼센트가 엄마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도달치를 하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요, 집에 들어오면 부모의 불만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저는 모르는데 지금 순간에 그래요. 아이들하고의 적응을 못한다. 아이들하고의 적응을 못하고 뭔지는 모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지가 않다고요.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고는 하지만 내 점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싶지가 않다고. 근데 엄마는 지금 겉만 보고 아이가 자격증을 다 따고 뭘 다 따고 뭐 학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겠지. 근데 무당이 점을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분명히
작년부터 학교를 가는 거를 재미를 못 느낀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못 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기술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기술 쪽보다는 공부를 해갖고 그래서 대학교나 밟고 그쪽으로 전문을 얘가 이제 역사 정치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도 교육청 이런 데서 저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국사 쪽으로 자격증을 따놓으니까 이제 학원 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 욕심만 챙기는 거잖아.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지금 아이가 어찌됐든 간에 뭐 부모하고 의논을 해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머릿속에는 아무런 재미를 못 느껴요. 그냥 어거지로 공부를 하는 느낌, 어거지로 그냥 이 아이가 다니는 느낌, 그냥 재미라는 거를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이가 머릿속에 짜증밖에 나 있지를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도 재미를 못 느끼고 학교를 가도 재미를 못 느끼고 애들을 봐도 그냥 애들한테도 막 짜증밖에 안 나는 느낌밖에 들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라는 반란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전에 있던 아이는 사라졌어요. 그 전에 있던 아이는 사라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부터 자리를 못 잡으면 엄마는 정말 내년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그냥 순진한 애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니 엄마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공부도 잘하고 자격증도 따고 가라는 대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서서히 그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내 엄마의 원망이 많아요. 내 엄마의 원망이 너무 많다고. 근데 나는 모르는데 지금 순간에 신에서 가르쳐주는 말이 지금 그래요. 엄마가 지금 생각하는 그 울타리에서 아이는 움직이고 있대요. 아이가 지금 나한테 말을 해주기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움직임에서 그 아이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 내세울 만큼의 아이도 어느 정도는 내세운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결론과 결과를 봤을 때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 아이는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게 서서히 불만이라는 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감당하기가 지금 조금 버거운 거고 안 그런 애가 지금 불만이라는 게 터지기 시작하다 보니 내년과 내후년에는 그 아이의 환란이 많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거 아세요? 엄마 모르시죠? 아니 알아요. 대강만 알아요?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요 재작년부터 내 속을 감추기 시작해요. 내 속을 감추기 시작하고 짜증만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아빠의 충돌이 들어왔어야 돼요. 아빠의 충돌이 들어왔고 아빠한테 생각지도 않는 폭력이라는 게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게 언어폭력이 됐던 몸폭력이 됐던 뭐가 됐던 이 둘만의 생각이 충돌이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어갖고 둘이 안 만난 지 지금 한 3년 됐어요. 지금 떨어져 살거든요. 2, 3년이 그게 그거야? 예, 아빠하고 떨어진 지 지금 한 4년 했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아이의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부모님들은 나한테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만 자꾸 하라고 요구를 한대. 아이가 지금 말을 하기가. 근데 엄마는 있잖아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아이에 대한 감정을 전혀 생각을 못 해주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말이 맞겠지. 엄마 말이 맞다고 하겠지. 근데 무당이 봤을 때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이 아이가 지금 말을 하기를 내 엄마는 당연히 말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다 소통을 하겠지.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내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아이가 그 열정이 식었어요. 열정이 식었다고.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에
이 아이를 엄마는 많이 단돌이하고 많이 잡아야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참을 만큼 참아요. 참을 만큼 참지만 이 아이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엄마 감당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많이 소통을 좀 해보세요. 엄마는 소통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 아이를 느꼈을 때는 부모하고에 대한 소통이라는 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마는 분명히 소통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이 아이한테 다가오는 소통이라는 거를 그렇게 느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올해, 내년, 내후년에 단돌이를 조금 엄마는 잘 하셔야지만이 이 아이가 공부의 끈을 분명히 내려놓지를 않을 것이고, 공부의 끈을 내려놓다가 이 아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동탑이 이 아이는 그게 무의미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야. 그리고 사주 자체가 이 아이는 높기 때문에 공부의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아. 공부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만큼의 가는 중간중간에 큰 돌멩이처럼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번 내가 마음을 먹고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아이 고집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올해 내년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단돌이는 엄마는 잘 하셔야 될 거예요.